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보험계약법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에센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앞쪽에서 OT, 통합 OT, 그 다음에 기초 입문 단계인 제로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제로 단계는 꼭 보고 오셔야. 왜? 거기서 기초 개념들, 용어들 설명을 다 드리고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노는 시간이 이제 이 에센셜이기 때문에 제로 반드시 좀 듣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되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리스크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제로에서 우리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라는 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위험이죠. 위험. 그래서 우리 제로에서 이 위험을 앞으로 이 리스크로 하자. 용어를 이렇게 쓰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해상 무역을 한다라고 치면 이 물건을 가지고 바다를 무사하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 내가 어떤 위험을 지니고 있게 돼요. 그렇죠.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침몰돼서 이 물건도 다 손괴되고 배도 손괴되고 그렇죠. 이러한 폭탄, 위험을 내가 안고 가는 겁니다. 이 자체가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 즉,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이미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의미를 했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손해 발생의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시험에 조금 더 자주 등장하고요. 자, 어찌됐든 이것이 이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이 리스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로에서 빈도, 심도 매트릭스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Y축이 빈도고 X축이 심도라고 하면 자, 영역을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이 영역은 위험의 빈도가 낮아. 즉, 위험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도도 낮아. 심도라는 건 위험 손해의 깊이, 즉 손해액. 즉, 이 구간은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 발생해봤자 손해액이 얼마 안 돼. 예를 들면 복사기에서 글자 하나가 번져서 잘못 나올 어떤 이 정도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은 그걸 위해서 따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시 뽑으면 돼요. 그 종이는 그냥 버립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한다.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용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글씨 나와서 종이 한 장 버리는 것 정도는 그냥 회사에서 부담하면 되지. 그래서 이 위험을 보유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보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빈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즉, 무슨 얘기야? 자주 발생 죄송해요. 자, 발생했을 때 손해액이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거 조금 자주 발생하네. 우리 그럼 좀 이거를 컨트롤을 해볼까? 즉, 위험을 그대로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보유하는데, 직원들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 점검을 한다라든지 평소에 그 위험을 조금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여기는.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아. 그 말은 즉슨 자주도 발생하고 한 번 발생했을 때 손해액도 큽니다. 이런 위험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회피의 영역이야. 회피의 영역. 자, 그럼 이 구간을 볼까요? 이 구간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발생하면 손해액이 커. 예를 들면 암 같은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암, 평생 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암의 발생 확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굉장한 손해액을 갖고 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을 때의 어떤 평균 손해액을 3억이라고 해보면, 야, 암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3억을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서 죽을 때까지 3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것은 위험을 단순히 보유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을 평생 통장에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단위를 키워서 회사라고 해볼까요? 회사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의 어떤 손해에 대해서 100억이라고 할게요. 이 위험이 100억짜리 위험이야. 근데 평생 이 회사에서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몰라. 하지만 불안하니까 회사 통장에 가만히 100억을 모셔놓고 있어. 끝까지. 이거는 뭐예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100억을 가지고 이 100억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개인으로 치면 3억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투자를 하거나. 왜? 사실 사고 확률이 빈도가 얼마 안 돼. 이거를 어떻게 보면 통장에 고스란히 이 고액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으로서 비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럴 때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했잖아요. 보험을. 그럼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적어요. 암보험 예를 들면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내는 보험료는 우리가 조금씩 내는데 한 번 손해가 발생했을 때 큰 금액을 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에 적합하죠.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고액을 갖고 있는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사고가 나서 손해액이 크게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보험이었어요. 보험. 그래서 자, 이 보험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자,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가 이제 가입자인 거죠. 가입자. 그래서 A씨가 보험에 가입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아까 암처럼 암이라는 위험, 리스크를 A씨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내가 A씨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우리 P로 하기로 했었죠. 이번만 같이 쓰도록 할게요. 보험료를 P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I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을 우리가 왜 해?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소액인데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은 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보험인데 중요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A의 위험이라는 것은 암에 걸려서 손해가 발생할 위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해준대. 즉, 이 위험 덩어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떠안을게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위험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전가가 된다. 가입자의 위험이 보험료를 내서 보험자에게 전가된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지금 제로 내용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A의 위험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신 떠안고 있는 거죠. 커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수했다, 위험을. 아니면 위험을 담보한다. 여기서의 담보는 커버의 의미입니다. 커버. 되실까요? 이것이 보험이었습니다. 보험.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가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내는 보험료는 소액인데 받는 보험금은 고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이 이제 보험 제도죠.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위험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을 여러 명 모아.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보험의 근간이죠. 모든 것이 이 단체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 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단체가 가입자가 10명이야. 그리고 사고 확률은 10%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의 손해액이 100만 원이 돼요. 통계를 내보니까. 자, 그러면 이 단체들 입장에서는 얼마의 돈을 마련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의 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쵸? 어찌됐든 얘네는 100만 원이라는 기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하면 돼요. 어떻게 마련하면 되겠어? 조금씩 본인들이 내면 되지. 그것이 바로 보험료죠. 보험료.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 얼마씩 받으면 될까? 10명이서 10만 원씩만 내면 되지 않겠어? 그럼 100만 원이 만들어지죠. 1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 가입자들은 각자는 조금만 부담하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을 내고 고액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것의 근간은 저 단체입니다. 단체.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하겠는데요. 보험의 단체성이라고 합니다. 보험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 원칙은 이 단체성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곧 보험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랑 똑같은 얘기예요. 되실까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가입자가 여기는 그냥 회사원 가입이에요. 회사원인데, 그래서 회사원들의 어떤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데, 택시기사가 한 명 들어옵니다. 이 택시기사의 사고 확률을 따져보니까 실제 아니에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50%입니다. 사고 확률이 50%고요. 손해액은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단체는 이 값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고 확률 10%에 손해액 100만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10만 원씩만 해서 기금을 100만 원만 마련해 놓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전혀 크기와 성격이 다른 위험이 들어와 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제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즉 단체성이 붕괴가 돼버려요. 붕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받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이 보험단체에는 가입 단체의 구성원과 다른 성격에 있는 위험은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위험의 성격은 동일한 위험이어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자, 방금 제가 표현으로 했듯이 리스크, 즉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리스크의 요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단체가 구성이 돼서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위험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단체가 유지가 되죠. 되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보험계약법뿐만 아니라 손해사정 이론에서도 그냥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단체와 동일입니다. 단체와 동일, 다수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요. 자, 그러면 요건이 3개가 더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A씨가 암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암보험에 2월 1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A씨가 1월 1일에 이미 암의 진단을 받은 거야. 근데 이걸 속이고 2월 1일에 가입한 겁니다. 암보험이라는 것이 뭔데? 암의 진단이 되면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월 1일에 이미 암이 진단받은 상태야. 근데 그걸 숨기고 가입했어요. 이거 가입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보험 가입시킬 수가 없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발생한 사고입니다. 우리 보험에서 담보한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는 표현 썼었죠. 그래서 사고 확률을 분석을 했잖아요. 불확실성.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태. 그래서 확률로 표현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미 발생한 것은 어떻다?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연성이 결여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연성이 결여가 됐다. 이미 발생한 거니까. 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A가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어떨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냐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소모됐을 때 그 소모된 만큼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타이어 소모는 어때요? 무조건 일어납니다. 무조건 일어나죠. 타면 무조건 일어나고요. 심지어 안 타도 어떤 자연적인 바람이라든지 여러 침식에 의해서 타이어 소모는 당연히 100%인 상태보다 무조건 소모는 발생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뭘까? 사고 확률이 100%라는 얘기예요. 사고 확률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거 담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도 역시나 우연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바로 우연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우연해야 된다. 자, 여기서 하나만 심화를 해볼까요? 하나만? 근데 우연성이 일부 결여된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A가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사망보험입니다. 사망보험이라는 것은 A가 사망했을 때 주는 보험이에요.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보험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여부는 어때요? 100%예요. 사고 발생 여부가 100%입니다. 다만 시기가 불확정한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생명보험, 사망보험은 사고 발생의 여부는 100%다. 다만 시기가 우연성이 있을 뿐, 불확실할 뿐. 되시겠죠? 이러한 특징이 좀 있다. 이건 심화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위험의 성격이나 크기가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있어요. A가 정부라고 쳐볼까요? 정부. 자, A가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뭐에 대한 보험이냐면 전쟁이 터졌을 때의 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위험을 분석을 해봐야 어찌됐든 보험에서 담보할지 안 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로에서부터 했었습니다. 분석할 때 크게 사고 확률과 어떤 예상되는 손해액을 분석을 하죠. 자, 전쟁 사고 확률 분석이 가능할까요? 사고 확률, 그러니까 통계로 내길 수가 있을까요? 힘듭니다. 예상 손해액 통계로 뽑을 수가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적당한 크기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측정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오케이, 저희가 어떻게든 측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어떻게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입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 얼마로 받을 거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나와야 되겠죠? 자, 사고 확률을 보니까요. 0.0000001%입니다. 사고 확률 얼마인데? 근데 예상 손해액이 500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고가 나면요. 보험회사에서 500조를 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담보 여력이 돼야 돼요. 여력이. 그래서 적당한 크기여야 된다. 이 네 가지가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위험의 요건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내가 심화를 해볼게. 자, 뭐냐면 자, 요렇게 나눠보면요.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두 개를 생각해 볼까요? 자, 측정 가능 힘들어요. 전쟁에 대한 사고 확률 예상 손해액 뽑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회사가 저희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 그래서 가입자들도 너 할 수 있어? 그래, 오케이. 둘 간의 약정을 서로 그냥 맺어버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거 뭐 도덕적으로 문제 있나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어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험회사가 오케이를 하면 도덕적인 사실 문제는 없어요. 이 두 개는 그냥 보험회사가 경영 여력에 따라서 보험회사 능력이 엄청 좋은 회사야. 그러면은 뭐 담보할 수 있겠죠. 충분히.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능력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능력이랑 상관없이 보험이라는 어떤 사회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보험 제도를 공정하게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인데 여기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보험회사의 경영 어떤 상태, 보험회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니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담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500조 있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성격이 차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요. 상법 조문에 우리 보험계약법 조문에 전쟁 위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 위험에 대해서. 거기서 이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거기 가서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셔서 교재에 자 4페이지죠. 우리 팀 1의 보험의 원리. 그래서 보험이란 있습니다. 밑줄 쳐볼게요. 동일한 위험, 그 다음에 단체, 보험료, 우연한 사고, 보험금. 즉 동일한 위험을 보유한 다수 단체를 결합을 해서 구성해서 소액의 금전, 보험료죠. 보험료를 각출, 기금을 형성해서 우연한 사고 나면 보험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담보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밑에 1번의 밑줄,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제로에서 다 했었죠? 제로에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보험료는 보험자 책임이다. 이거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니까? 네 위험을 인수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져. 대신에 너는 보험료를 내. 네가 보험료 낸 만큼 내가 책임을 질게. 즉 보험료가 곧 보험자의 책임이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로 다시 오셔서 자, 보험에서의 위험의 특징. 그래서 다수동질, 우연성, 측정 가능, 적당한 크기여야 된다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계약법에서도 나오고요. 손해사정 이론에서도 그냥 이대로 똑같이 선지까지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 키워드가. 너무 쉬우면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 그냥 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앞에서는 제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로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주시면서 중요한 표현들, 위험의 전가, 인수, 담보,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보험료가 보험자 책임이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리스크의 요건, 우리 다수 동질, 단체의 동질, 우연, 측정 가능, 적당한 크기.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